여러분, 단종 이야기 아시죠? 조선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깝고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어린 왕,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자를 빼앗기고 끝내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소년왕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 단종에게도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13살 소녀가 왕비가 되었고 16살 소년왕이 죄인이 되어 끌려가던 그날, 그 소녀는 다리 위에서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종의 비극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뒤, 그 어린 왕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남편은 폐위되어 유배를 갔고, 결국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홀로 남겨진 아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 그냥 조용히 잊히며 살지 않았을까? 혹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목숨이나 부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녀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왕비였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죄인의 아내가 되고 마침내 관비, 즉 관청에 속한 노비의 신분으로까지 떨어졌는데도 그녀는 끝내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조가 내민 집과 쌀과 비단까지 거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요.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왕비 자리도 사라졌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권력자가 내미는 손을 붙잡는 것이 현실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두고 굳이 손이 얼어 터지는 염색일을 하며 고달프게 살아가기로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왕비로 산 시간은 겨우 1년 남짓. 하지만 죄인의 아내로 산 시간은 무려 64년.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한 사람만을 품고 살아간 여인,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피로 길을 열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던 충신들이 제거되고 어린 임금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모든 힘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안한 시기에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혼인을 시킵니다. 겉으로 보면 왕실의 경사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왕이 어린 나이에 왕비를 들이면 겉으로는 나라가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궁궐은 평온해 보이고 왕실은 질서를 되찾은 듯 보이지요. 수양에게 그 혼인은 축복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속에 두 아이가 놓였습니다. 12살 단종, 13살 송씨. 궁궐로 들어온 어린 소녀는 화려한 홀례복을 입었지만 그 마음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마주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였고 행복이 아니라 권력의 칼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처음 마주한 남편 역시 자신처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누구보다 외롭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보다 두려운 아이. 사람들은 왕과 왕비라고 불렀지만 실은 서로에게 기대야만 버틸 수 있었던 두 아이였던 셈입니다. 낮에는 전하와 중전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저 겁에 질린 소년과 소녀였을 겁니다. 궁궐은 넓었지만 그들에게는 숨을 곳이 없었고 화려했지만 그 어떤 곳보다 차가운 공간이었겠지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위안이 되어갈 즈음 결국 올 것이 오고 맙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세조였습니다. 단종은 왕위를 빼앗겼고 왕비 송씨 역시 더 이상 이전의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상황으로 밀려나는 순간
그녀의 운명도 함께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그 뒤부터였습니다. 수양은 왕좌를 차지했지만 불안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자신의 자리는 결코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종 보기를 꾀하던 움직임들이 드러나고 사육신 사건이 벌어집니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던 충신들은 참혹하게 죽어갑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어린 왕비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들의 존재가 누군가의 충절이 되고 또 누군가의 피가 되어 흘러내리는 현실. 그녀는 아마 그때 직감했을 겁니다. 이제 이 비극은 끝이 아니라 더 깊어질 것임을. 그리고 마침내 단종은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되고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날 청계천의 영도교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이별을 맞습니다. 영도교. 한 번 건너면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듯한 이름의 다리.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 죄인의 옷을 입은 16살 소년과 그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어린 아내가 마주 섭니다. 단종은 떠나야 했고 정순왕후는 붙잡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붙잡는다고 세상이 멈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소나기에서 남편의 옷자락은 힘없이 빠져나갑니다. 생각해보면 정순왕후의 인생은 어쩌면 그 순간 이미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보며 그녀도 알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하지만 정말 잔인한 건 그 뒤에도 살아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종은 영월로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칼날이 내려옵니다. 그를 다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또 발각되자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단종은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사약이었는지 교살이었는지 기록은 엇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억울하게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정순왕후는 아마 울음조차 쉽게 터뜨리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너무 큰 충격은 사람을 바로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순간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지지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처럼.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그녀에게 내려진 것은 동정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왕비였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관비가 됩니다. 국모였던 여인이 관청의 노비가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신분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한 인간의 존엄을 끝까지 짓밟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세조는 손을 내밉니다. 거처를 마련해주고 먹을 것을 내리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겠다고. 언뜻 보면 자비 같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에게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굴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자신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의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순왕후는 평생을 결정짓는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세조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집도 받지 않겠다. 쌀도 받지 않겠다. 비단도 받지 않겠다. 원수의 시해로 연명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순왕후가 거절한 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거절한 건 이제 내 운명은 끝났으니 내 자비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권력의 최종 확인이었습니다. 그걸 받는 순간 단종의 억울한 죽음도 자신의 몰락도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궁을 떠납니다. 그리고 정업사 근처 초막에서 염색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하필 염색일이었을까요? 자생물을 들이는 일은 고되고 천한 노동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고
염료 냄새를 온몸에 묻혀야 했고 손끝은 갈라지고 몸은 상합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바로 그 일을 택합니다. 이건 몰락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원수의 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내 손으로 먹고 살겠다. 내 남편을 죽인 자의 자비가 아니라 내 노동으로 살아남겠다. 그녀에게 가난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왕비의 비단옷을 벗고 거친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손은 보랏빛 염료에 물들고 세월은 얼굴을 바꾸고 사람들은 그녀를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긴 세월 동안 그녀가 한 번도 단종의 아내라는 사실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하지 않았고 마음을 돌리지도 않았고 원수에게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영어를 향해 마음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 기다림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기도에 가까웠을 겁니다. 64년입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닙니다. 무려 64년.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말합니다. 슬픔도, 분노도, 사랑도 결국 흐려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순왕후는 그 긴 시간 동안 있는 대신 지켰습니다. 왕비의 자리도 잃었고, 이름도 빼앗겼고, 신분도 무너졌지만, 마지막 하나, 단종의 아내라는 사실만은 끝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참 묘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녀는 외면받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결국 복권됩니다.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은 다시 왕으로 복위되고, 송씨 역시 정순왕후라는 이름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녀는 공식적으로 복위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왕비였습니다. 권력은 그녀를 노비로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끝내 국모로 기억했습니다. 왕좌를 차지한 사람은 세조였지만 존엄을 지킨 사람은 정순왕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아픈 겁니다. 왕비로 살았던 시간보다 왕비가 아니었던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를 단종의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순왕후가 진짜로 지키려 했던 건 남편 개인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게 무너진 사람의 이름, 끝까지 팔아넘기지 않은 양심, 권력 앞에서 마지막까지 버틴 인간의 존엄, 그 모든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정순왕후는 세조의 도움을 거절하고 염색일을 하며 고달프게 살았을까요? 그건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버릴 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받는 순간,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배부르게 사는 대신 존엄을 잃을 수 있다는 것, 편하게 사는 대신 남편의 억울함까지 삼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번 고개 숙이면 다시는 스스로를 똑바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가난을 택했고, 외로움을 택했고, 긴 기다림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그녀를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에는 수많은 왕비가 있었지만 정순왕후처럼 왕관을 빼앗긴 뒤 더 빛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졌지만 끝내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았던 여인. 왕비로는 짧게 살았지만 한 사람의 아내로는 누구보다 길게 살았던 여인. 단종보다 오래 살아남아 단종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